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BI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IM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 분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건축물의 성능, 그 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다양한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소프트웨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무에서, 그리고 실무가 아니더라도 각종 연구 분야에서, 건축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계를 해놓고 또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설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간에 검토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고요. 넘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볼륨 검토, 그 다음에 괄호치고 이제 법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사선 제한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뭐 부분적으로는 사선 제한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전북 방향 일조권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조권, 그 다음에 규모, 조망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전문가들이 직접 이제 당연히 분석을 하죠. 근데 건물이 작을 때는 역시나 금방 해요.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데, 건물이 이제 커지게 되면 법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수 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또 알고리즘을 짜서 지금과 같이 이제 검토용으로 사용하는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피난 동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일조권과 조망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는데, 말로 설명하면 아무래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죠. 그래서 동영상을 이번에는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께 Grammarly helps 보여드릴게요. make your writing clear 자, and 요건데 concise, no matter where you are. Compose a cover letter that 광고는 건너뛰고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BIM에서 모델링을 한 후에 이걸 가지고 빛이 우리 건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뭐 사실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레빗이나 스케치업에서 그 빛이 들어오는 각도랑 이런 거 조절할 수 있죠. 날짜별로, 시간별로 조절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려면 아무래도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동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더 쉽죠. 아무래도 그죠.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눈에서 잘 보이니까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고요. 이걸 이용하면 차양 설계할 때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 외에 또 그 주변 인접 건물하고의 나중에 그 분쟁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적용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물 실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용도로 차양이나 블라인드나 이런 걸 설치 유무, 그 다음에 유리도,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 유리 하나만 보통 알고 있지만 유리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아요. 유리가 햇빛을 반사하는 유리도 있고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유리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성능이 굉장히 높은 유리도 있고, 이렇게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는 향에 따라서 그 빛이 들어오는 그 특성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세기도 다르고 우리나라 계절별로도 차이가 상황이라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 좋지 않나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조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봤어요. 아까 동영상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 조망권이나 그 다음에 1조권을 검토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보여주면 빛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연구가 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논문 같은 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빛이 들어오는 세기나 그 다음에 계절별 조건에 맞춰 가지고 에너지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석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으로 하나를 보여드렸고, 그냥 보통을 할 때는 우리가 레빗에서 빛이 들어오는 날짜와 시간을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한다고 했죠. 그것도 우리가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석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분석이 맞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분석을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이미 이것도 분석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사각, 우리가 햇빛이 들어온 입사각이 얼마일 때 에너지 성능이나 아니면 빛이 얼만큼 실내로 유입이 된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뭐 요즘 많이 쓰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각도로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분석의 일종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할 때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3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분석입니다. 조망권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회사입니다. 사무였나? 어느 회사에서 이제 아파트 동 배치를 할 때 요즘은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파트 창에서 앞 건물에 의해서 가리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만약에 가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가려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몇 동 몇 호에서 창문에서 보이는 정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아파트 동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건물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앞에 있는 건물 또는 앞에 우리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강이 보일 수도 있고 하늘이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때 몇 프로가 보인다. 창문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가렸다. 라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이때도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람이 거실의 가운데 서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엌이나 이런 곳에 서 있는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 때 얼만큼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 그리고 이 조망권을 이용했을 때 또 이게 나중에 어디 들어가냐면 아파트 분양할 때 가격 측정할 때 이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분석을 또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왜냐면 그냥 우리는 방향만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창을 크게 뚫어 놓으면 조망이 좋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걸 몇 프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실내 투시도를 잡아놓고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창을 바라보게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러면 앞 건물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앞 건물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얼마나 가리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실시간으로 있어요. 업무 진행 그런 상황을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이용하면 있어. 그리고 투도 기능으로 내가 할 일을 체크해가면서 이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 정도, 시뮬레이션 한 걸 가지고 조망의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 뷰가 이쪽 방향의 뷰가 좋다. 이쪽으로 창을 뚫으면 뭐 어떤 뷰가 보일 거야 라고 막연히 상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3D에서 카메라 뷰를 설치해 놓고 레빗이나 아니면 스케치업에서도요 설치해 놓고 창문 디자인을 할 때 창문의 위치, 크기, 모양 이런 거를 우리가 인면 디자인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제실자들을 위해서 디자인하는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것 역시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다, 조망 분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앞에서 1조건 할 때 얘기했던 부분에 1조량, 뭐 1사량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빛이 들어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밝기의 정도, 그 다음에 태양광이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겠죠. 태양 에너지, 그 정도를 표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조량 또는 1사량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디자인을 내가 해 놓고 차양 설계 인면 디자인을 합니다. 그때 이 꺾이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빛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 태양광 발전이나 루버나 차양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느냐 내 건물이, 그리고 실내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빛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들어오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이거 에코텍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데스크에서 이 에코텍트라고 하는 거를 샀어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이거를 레빗에다가, 처음에는 레빗이 아니라 이제 바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바살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기능이 100%는 아니고 일부 기능이 레빗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빗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쓰던 1조량이나 1사량 분석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건축가들이 쓰기에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렵지가 않았어요. 원래 이런 거 분석을 할 때는 좀 약간 에너지 공학 분야나 환경공학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거기에 들어가는 수치값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분석할 때도 조건들을 입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건축가들이 쓰기 위한 용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에코텍트라고 하는 걸.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 단계에서 분석하기에 굉장히 쉽게끔 조건들을 이렇게 만들어 세팅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였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져서 못 쓰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에코텍트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인수했을 때예요. 그래서 보면 2012년도 Hello, 동영상이죠. and welcome to the Autodesk Ecotech 자, tutorial. 이렇게 해서 건물 Today we'll be 레빗을 using the model 모델링을 used in the previous 해놓고요. tutorial. 여기에다가 To begin with, we're going to click on the Revit 자, icon, click on Export, and 많이 click on 기네. 자, 여기 GBXML. GBXML 파일 Now, 이용해가지고 for the 이제 room 익스포트를 volumes 합니다. not 내보내기를 computed 해서 window, we're going to click 이거를 on OK. 불러들인 And 다음에 yes, sorry. 이렇게 Now, 이거 as you 룸 can see 설정한 here, 거, we've got 3 rooms: 룸 설정을 the 해서 office, meeting 공간 room, and 정보를 the 이렇게 lobby.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룸을 이렇게 So 해서 what we're 건물의 going to do is 형태를 we're going to 룸을 set the 기준으로 building type, 가지고 make sure 옵니다. this is 그래서 office. 종류랑 이런 거 세팅을 하죠. 요거 세팅하는 건 사실 In the location, 배워서 we're 할 줄 going 알면 to 굉장히 change that. 좋은데 We don't want London, we're 간단하게는 going to 여러분들이 set 실습할 때 Leeds. 이제 저한테 So 배웁니다. we're going to use the 배웠죠? internet 이미 mapping 주차상 배웠을 service. 겁니다. 그래서 위치 So what we're 선택하고 gonna 뭐 do 이런 is 것들 입력을 한 merge 다음에 services. 내보내기를 Now 합니다. to click on, and we're going to save this. Now I've already 그 다음에 whatsoever 에코텍트에서 이렇게 in 불러드립니다. the 파일 정보를 procedures 불러드리면 which I will be going 건물의 through today. 형상이 이런 So here's 식으로 the model. 나오고요. 여기서 이런 the first 것들을 thing we 고칠 need 수 to do 있어요. is 건물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find out, 디자인하는 거 고칠 수 있고 뭐 you know, 차양이나 이런 거 where 만들 the 수 sun is 있고 coming 벽이나 from. 이런 거 추가로 더 만들 수 So we're going 있습니다. to open up 하지만 default 뭐 GL settings,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adow 시뮬레이션을 하면 settings, 됩니다. display shadows. 그래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Second 얘기했던 day, there's the 1조량이나 shadows. 1사량 So 이런 now what we 분석하는 need to do is, 거죠. you know, where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interpretation of where 화면 exactly 여러분들 the sun 나중에 will 제가 be 보여드릴게요. at any 레빗에서 이 time 화면 in the day 나옵니다. during the year. 이거는 그림자 So let's calculate 음영 how much 분석하는 거죠. solar energy 이렇게 해서 나중에 Click 시뮬레이션을 on the right-hand 하면 side to see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색깔별로 the 이렇게 difference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쭉 in 표시가 what hours per 되는데 meter square being 밝을수록 absorbed.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So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 what we can do sometimes 그러니까 is 이런 change 부분은 the 햇빛을 많이 orientation of 받았으니까 the 어떻게? building. Now, 태양광 this is very 패널이나 이런 걸 important. 설치했을 So 때 we can go 에너지 to the 효율이 좋다. project tab 저 부분에 설치했을 때 and 효과적이다라는 into 거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site 부분이 specifics. 뜨거워진다. Yeah, 여름철에 right 이런 We 이야기가 can 되겠죠. change the north 뜨거워지면 offset. If 어떻게 you 해야 look at 돼요? the black line, 저 부분이 에너지 right there. 효율 Changed. 측면에서 It 보면 rotated 불리하겠죠. 90 그러면 degrees 저 clockwise. 부분에 단열재를 Now 많이 if we go 한다던가 back into 아니면 the 빛을 많이 들어오는 visualize 부분에 tab, 창을 좀 작게 한다던가 이런 효과들을 you can see 좀 that the 고려해야 building has 되고, 아니면 rotated 빛이 많이 clockwise 90 들어오지만 창 degrees.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차양을 저 부분에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Because they are 있는 identical. 기능이 있습니다. Call it my 이건 schedule. 에너지 성능 분석하는 부분들이고, Okay, to calculate. 이런 기능들이 다 있었어요 예전에. Change the 지금은 이제 alternative 안 쓰는 material. 기능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And now 선생님도 with 이거 공부 많이 했었습니다. Doing this has, doing that 디자인할 has. 때 쓰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So if you remove the 자, 또 다른 걸 또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요 시뮬레이션 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루버, 차양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겁니다. 그 다음 열 유체 해석. 그래서 열 유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는 에너지 성능 분야에서만 주로 많이 쓰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해운대에 얼마 전에 태풍이 막 오고 할 때 그 빌딩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뭐 저기 LCT나 이런데 창문이 깨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해서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뉴스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건데, 요즘은 바람에 의한 그 영향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분석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바람길, 뭐 열 대류, 기류 분석, 열섬, 그 다음에 자연환기, 빌딩풍 이런 것들인데, 이거 말고도 더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열 유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대류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공기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찬 공기는 또 뜨거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공기들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공기가 이동하는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항공, 그 다음에 선박, 자동차 디자인 이런 쪽에서 공기의 저항을 줄이거나 아니면 물의 저항을 줄이거나 이런 용도로 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체 역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때 이 유체라고 하는 거는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건축에서는 주로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썼고, 이걸 분석해 보면 실제 자연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연료체 해석을 여기 나온 것처럼 CFD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제일 빠르죠. 자, 앞에 불필요한 부분 좀 넘어가고, 이렇게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변화가 생기죠. 그랬을 때 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디에 저항을 많이 받느냐, 그랬을 때 어느 부분이 약하냐, 어느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줘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처음에는 개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항공이나 선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디자인을 할 때 유체 역학을 이용한 디자인을 이용을 하는데, 건물로 치면 이런 유체 역학 디자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비정형 형태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빌딩풍이라고 해서 바람의 저항이 높이 올라갈수록 심해요. 그러면 건물이 아래는 고정되어 있고 위에는 고정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태를 약간의 캔틸레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캔틸레버라고 하면 수평으로 서 있는 애만 생각하는데, 바람의 저항이 이제 수평으로 막 바람이 불어오니까 건물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으면 중력에 의한 영향처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캔틸레버 형태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한쪽만, 지점이 하나만 고정되어 있는 형태 캔틸레버인데, 바람이 불면
고정된 점이 한 곳이니까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움직이겠죠. 빌딩풍에 의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랬을 때 건물이 불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을 하다 보면 곡선형,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부르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때 어느 계절에 어느 시간대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불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네모 사각으로 디자인해 주는 게 아니라 곡선 형태로 해주면 바람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의 저항만 줄여서 내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 건물로 인해서 주변 건물의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지금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건물 두 개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서 내 건물을 피해서 이렇게 내 건물 주변으로 바람이 불 텐데, 그때 불어오는 바람이 내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 부분이 병목현상에 의해서 아주 빠른 공기가 이렇게 불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을 때 사람이 이 공간을 지나다닐 때,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도 씁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용도로 쓸 때도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빌딩풍과 관련된 것도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는 윈드 터널이라고 하는 바람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높이와 그 다음에 세기, 그 다음에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했을 때 불어오는 방향과 세기, 높이,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입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후정보 데이터에서 가지고 옵니다. 에너지 시뮬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 기후정보에서 가져옵니다. 그 안에 뭐 강수 정보나 바람의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기상청에서 다 분석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지금은 요 층만 보는 겁니다. 딱 요 층만 했을 때 노랗게 된 부분이 바람이 센 부분이고,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바람이 약하게 부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쭉 보면 이 건물의 요 뒤쪽으로는 약한 것, 그 다음에 요 건물의 위쪽 부분 면을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 건물을 타고 이렇게 흐르니까 이 부분은 바람이 역시나 좀 강하게 불고 있죠. 그럼 이 뒤에는 이 밑에에 비해서 바람이 강하니까 창문이나 이런 걸 열기가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러면 창문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그리고 이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창문이 열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을 변경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상형 건물이죠. 아파트로 치면 판상형 건물, 이렇게 길게 돼 있죠. 직사각형 형태가 길게 돼 있죠. 그럼 바람의 영향이 양 모서리에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를 해주거나 이러면 바람이 좀 더 자연스럽게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유선형 곡선을 썼을 때 내가 디자인을 한 이유가 만들어지겠죠. 내가 디자인을 양옆을 곡선형으로 만든 이유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윈드 터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바람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엔 안 나오지만 어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받는 바람이 너무 센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뚫어버려요. 보이드를 만들어버립니다. 일부러. 그래서 바람길을 그쪽으로 보내버려가지고 내 건물이 받는 영향을 줄이게끔 하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윈드 터널이라는 분석 툴이고요.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안 되네요. 안 되는 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은 쓰나미에 관련된 거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쓰나미가 좀 무섭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대한 해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고 태풍이나 지진의 영향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쓰나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일이 오게 되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파도의 영향 이런 것들, 만약에 거대한 쓰나 지진에 의해서 왔을 때 우리가 해안가를 중심으로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본이나 이런 데서 개발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 일본은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즘은 참고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해도 될 만큼 안전했지만, 최근에는 좀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일단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에 쓰나미부터 이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